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에노모토 히로아키 지음, 이유라 옮김, 21세기 북수에서 펴낸 나쁜 감정 정리법입니다. 나쁜 감정 정리법은 어떻게 하면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13가지 심리기술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누구나 가끔씩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기분은 당사자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인지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과 상황을 겪어도 누군가는 우울해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책은 내 마음속의 우울함, 질투심, 외로움이나 자기 혐오 등 사람들이 자주 겪는 나쁜 감정이 발생하는 심리 기제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쁜 마음의 습관을 파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글로 써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문제 해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13가지 심리기술을 통해 상담자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생각을 털어놓는다는 마음으로 신경 쓰이는 상황이나 사건을 생각하다 보면 내 안에 숨어있는 마음의 습관의 나쁜 패턴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지 왜곡과 그 개선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나쁜 감정 정리법, 에노모토 히로아키 지음, 이유라 옮김. 파트 1. 나쁜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다. 이 책을 집어든 여러분은 분명 불안이 강한 사람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금세 불안해하는 사람은 항상 밝고 활기차며 불안감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을 부러워한다. 나도 저렇게 매사에 느긋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예를 들어 친구가 술자리에 초대했다고 하자. 불안이 강한 사람은 나 말고 또 누가 오는 건지 신경이 쓰여서 친구들에게 누가 오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일까? 이야기가 안 통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불안해져서 참석할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 반면 불안이 없는 사람은 와, 재밌겠다. 나도 갈래. 라며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참가 의사를 밝힌다.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 불안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좀 더 시원시원한 성격이면 좋겠다며 부러워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성격의 차이일 뿐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개성을 어떻게 살리는가이다.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을 상상해보자. 상사가 이제까지 해본 적 없는 일을 맡기겠다고 할 때 불안이 강한 사람은 정말 괜찮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한참을 고민한다. 괜찮아, 자네라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에 과감히 일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후에도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반면 불안이 없는 사람은 알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업무를 맡는다.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지켜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서 금세 실수를 저질러 상사에게 혼나기도 한다. 불안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런데도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지? 싶어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사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무사태평한 성격을 부러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안이 없는 대신 맡은 일이 많아질 수도 있다. 불안이 적다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무사태평할 수 있는 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매사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그런 성향인 것이다. 생각을 깊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지 않는다. 불안은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할 때 생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불안해지기 쉬운 성격이라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불안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우울함은 나쁜 사건 때문이 아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우울해진다. 너무 심하게 안 좋은 일이면 다시 일어설 힘도 없을 정도로 기분이 바닥까지 가라앉는다.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틀린 생각이다.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 우울해졌을 때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우울한 진짜 이유는 사실 무의식 속에서 움직이는 마음의 습관 때문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 증거로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우울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도 있지만 잠시 우울해하다가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 결국 우리의 기분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안 좋은 일 그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건이나 상황 그 자체에는 그럴 힘이 없다. 우울한가 우울하지 않은가는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사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심리학에서는 인지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해서 고객이 불평을 하거나 선배에게 주의를 받았다면 누구나 상처를 받고 우울해지기 마련이다. 여러분도 틀림없이 우울할 것이다. 하지만 그 충격의 여파가 오래오래 남는지 곧바로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는지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쉽게 우울해하는 사람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난 왜 이 모양일까 라면서 자신을 탓한다. 당황해서는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반면에 고민해봤자 별 수 없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라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이토록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은 우울의 원인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다시 말해 우울해지는 까닭은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때문이고 우울해지기 쉬운 성향은 인지의 문제라는 결론이 나온다. 친구에게서 빈정거리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상하는 법이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겪는다면 틀림없이 기분이 상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 기분이 상하더라도 그 이후에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라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뭔가 그 사람의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말을 한 건가? 왜 저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지?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사람도 있다. 이 또한 일어난 사건은 똑같더라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결국은 받아들이는 방식의 문제, 즉 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지 방식을 바꾸면 쉽게 우울해지는 나, 사소한 일에도 금방 화를 내는 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우울해지는 것은 마음의 습관 때문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본능. 행복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불행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만이 가득한 경우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나 배우자의 인품으로 보나 아무리 봐도 축복받은 입장인데 대체 뭐가 불만인지 주위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바로 비교심리다. 내 연봉이 높아도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살면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느껴져 수입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한탄하게 된다. 아무리 자신의 남편이 흠잡을 데 없는 인품을 갖추었다고 해도 이웃집 남편이 유명 기업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질투심이 생긴다. 이처럼 비교심리란 무척 성가신 존재다. 친구의 결혼 소식을 들을 때마다 비참한 기분이 든다는 사람이 있다. 친구의 행복을 순수하게 기뻐해주지 못하다니 어지간히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비교 심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된다. 친구가 결혼하게 되어 처음으로 피로연에 참석했을 때는 자신을 초대해줘서 고마웠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다른 친구들의 결혼 피로연에 초대받았을 때도 똑같이 축하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친구들의 결혼 피로연에 초대받게 되자 어쩐지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물론 축하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축하한다고 말할 때마다 비참한 기분도 동시에 생겼다는 것이다. 비교 심리 때문이다.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다가도 친구는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이게 뭐지? 하면서 자신과 비교하기 때문에 비참한 기분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친구를 질투해서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결혼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친구의 험담을 하는 일도 있다. 스스로도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우울해진다. 이런 문제들의 밑바탕에는 비교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자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기분에 사로잡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점이 앞으로 다룰 문제다. 부정적인 비교 심리에서 해방되면 마음도 무척 가벼워질 것이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이 문제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모른다. 초조하고 예민한 성격을 고치고 싶다. 남에게 금방 짜증을 내는 버릇을 고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짜증을 잘 내는 사람들은 대개 타인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 모처럼 디즈니랜드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남자친구와 다투는 바람에 서먹한 분위기로 집에 돌아왔다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놀이기구를 탄 뒤 속이 안 좋아졌는데 상대는 자신의 상태가 나쁘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마냥 들떠 있었다는 것이다. 점심을 거의 먹지 못하고 남겼는데 걱정하는 기색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짜증이 나서 상대를 무시하고 공격적인 말을 내뱉게 되어 결국 서먹한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몸 상태가 나쁘다는 걸 상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짜증이 난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면 좋겠어. 나한테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 먼저 눈치채면 좋겠어.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대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화가 난다. 그리고 모처럼의 데이트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만다. 이 경우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런 기대 같은 건 하지 말고 속이 울렁거려서 기분이 나쁘다고 먼저 솔직하게 말했다면 서먹해질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전하면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낼 일도 없다. 상대방도 혼자 들뜨지 않고 서로가 짜증내는 일 없이 데이트를 즐겁게 마무리했을 것이다. 부모나 배우자처럼 가까운 가족에게 특히 짜증이 자주 난다는 사람이 있다. 가족을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해서 틀림없이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배신을 당한 기분이 들어 화가 난다. 반대로 말하면 친구나 연인, 부모님,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화가 날 일도 없다.
어차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어. 남의 일에는 다들 관심 없는 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걱정하고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 섭섭하다며 화를 내는 일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대하는 것이 잘못이라거나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식의 사고방식도 좀 씁쓸하다. 상대가 염려하고 알아줄 거라고 서로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관계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기대를 하면서도 화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사사건건 화가 나지도 않고 소중한 인간관계가 틀어질 일도 없다. 그 요령을 익히는 것이 화를 잘 내는 성격에서 벗어나는 열쇠다. 기대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기대가 너무 크면 문제가 된다. 별것 아닌 일에 욱하는 진짜 이유. 무턱대고 화가 날 때가 많다면 혹시 욕구불만 상태가 아닌지 의심해보자. 심리학에서는 좌절 공격가설이라고 말하는데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좌절된 상태에서는 쉽게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폭발한다는 이론이다. 요즘 들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많아졌는가? 그렇다면 어떤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욕구불만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한 초등생의 엄마가 아이 엄마들 사이에서 싫은 소리를 들었다거나 모임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심하게 대하거나 배우자의 별것 아닌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쉽다. 직장의 인사고과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퇴근길 차 안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을 향해 시끄럽다고 소리치거나 거래처 담당자의 횡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집에 와서도 작은 일에 안절부절 못하며 가족들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다. 사고로 인해 지하철이 지연되었을 때 대체 열차가 언제 오냐고 역무원에게 거칠게 불평을 해대는 사람도 있고 은행 창구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고함을 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도 실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욕구불만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다. 병원 대기실에서 장시간 기다리느라 짜증이 나서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냐며 감정이 폭발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당사자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일이 분노의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불쾌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생긴 욕구불만이 사소한 계기로 폭발해서 도저히 용서 못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욕구불만에 의한 분노가 쌓이면 공격 충동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말을 도발로 받아들인다. 날 뭐로 보는 것이냐며 소리치거나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데도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거야? 하고 트집을 잡는 등 온갖 자극에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욕구불만이 커질수록 이러한 인지적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 이는 소중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즘 들어 분노하는 일이 많아졌다면 혹시 채워지지 않은 욕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로 표출된다. 타인의 조언을 호의로 받아들이는 방법. 업무상 실수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으면 실수를 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화가 난다. 꼭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 하면서 반발심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 업무 방식에 대한 충고를 들었을 때 꼬투리를 잡는 것 같아 화가 난다면 그건 자신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의견을 말하거나 조언하면 머리로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울컥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겨우 이런 일로 욱하다니 나도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가 싫어진다. 충고나 조언을 들으면 마치 자기 자신을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방법에 대해 충고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방법이 좋지 않다는 뜻이 되기는 한다. 하지만 직장 상사든 선배든 친구든 부모든 간에 상대방은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는다면 불편한 관계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조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누군가 의견을 내거나 조언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당신을 도와주고 싶고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뜻이다. 물론 당신도 내심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욱하고 반발심이 생기더라도 그런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결국 이런 내가 싫어 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최근에는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냉정하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심하게 혼났던 경험이 없어서인지 가벼운 주의만 받아도 반발심이 생기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게다가 반발심도 생기지만 상대의 조언을 불쾌하게 여기는 건 자신의 인성이 부족한 탓이라는 생각까지 동시에 들어 더욱 괴로워진다. 이처럼 조언을 들었을 때 욱하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20%가 넘는 사람들이 연장자에게서 충고를 듣고 언짢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 젊은 층에서는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했다. 친절한 조언에도 반발심이 드는 까닭은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감이 없어서다.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 바보 취급하면 어떡하지?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고 가볍게 주의를 받거나 조언을 듣더라도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느끼고 욱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없고 불안감이 크면 냉정한 지적이나 주의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래서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반발하게 된다.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배려심이나 친절함에서 나온 조언일지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윗사람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주위 의견이나 조언을 진솔하게 받아들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얕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감이 없으면 상대의 조언을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느낀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